내일장의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수급 제대로 붙은 섹터, 오늘 액침 냉각주가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 투자 이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제대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앞으로의 섹터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HVAC 신공장을 설립을 한다. 이게 또 오늘 액침 냉각 들어 올린 뉴스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 HVAC 이게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난방 환기 냉각 공조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HVAC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광주 그린시티 이 3캠퍼스에 현재 2천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HVAC 신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LG전자도 사실 LG전자가 액침 냉각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거든요. 네. GST랑 거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액침 냉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도 삼성전자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제는 메모리 사업이랑 파운드리랑 가전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거기다 더해서 로봇. 근데 또 이렇게 액침 냉각 사업까지 이제는 더 늘리겠다.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그 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수주를 더 늘려버리겠다라는 어떤 삼성전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점점 사업을 다각화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뭐냐면 AI에서 벗어난 사업은 안 해요. 전부 AI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랑 좀 다르죠. 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사업에만 좀 집중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근데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병목이죠.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액침 냉각입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8월 중에 건축 허가를 또 마무리를 하고 9월 중에 착공식을 또 검토한다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더 빨라지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 GPU 고성능화에 따라서 어찌됐든 AI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을 통해 가지고 열 관리를 통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한다. 즉 셧다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정말로 중요시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뭐 KN솔도 기준봉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유니셈, 뭐 워트, 그다음에 삼성공조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가 같다고.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의 냉각 쪽인데 굳이 삼성전자랑 관련 없어요. 삼성공조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테마로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 이런 이 발열을 잡는 거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전환이 저는 또 약간 눈에 띄던데 기존에는 공냉식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팬 공기. 같은 걸 네. 돌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네, 시키는 거. 네. 이제는 완전히 좀 액침 냉각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온 건가요? 네, 서버를 아예 그 액침에다가 그 물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쵸. 냉각수에다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식히는 건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제 공냉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끝난 것 같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액침 냉각으로 원래 이제 액체 냉각도 있었습니다. 네. 액체 냉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액침 냉각 쪽으로 좀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여러 가지의 그런 냉각 효율도 낮다, 고발열이다, 고밀도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기존 공냉식인데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냉각의 효율이 굉장히 높고 극고밀도의 또 서버에 또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지금 냉각적인 부분이 또 병목이잖아요. 전력 설비도 병목이고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결국에는 32조 원에서 80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것도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장주들 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기준봉 발생해서 잠깐 하고 들어오는 거 외에는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액침 냉각 대장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액침 냉각의 경우에는 테마성 종목과 실제로 이 대장주를 네. 잘 구분을 해야 한다. 특히나 LG전자가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이어가 보시죠.
네, 수급 제대로 붙은 섹터 두 번째는 바로 해운주입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8월 17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 시한이 종료가 된 가운데 어떠한 진전도 현재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시각 브렌트유가 다시 한번 91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해운주들 내일장에서도 비슷한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관심 있는 종목까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사실 오늘 뭐 국제유가 급등도 그렇고요. 이런 뭐 해운주들의 상승도 그렇고요. 다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단기간에는 해결이 되기가 어렵겠죠.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 장기전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좀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11월에 또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은 뭐 소셜 미디어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 중간 선거에 조금 예민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시방석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과 이란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가 됐고 연장이랑 합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서로 간에 이제 강경 발언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휴전 시한 종료 이후에 뭐 일단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일단은 뭐 호르무즈에서 실제 선박을 화물선을 일단 피격을 해가지고 엔진도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네. 거기다가 현재 호르무즈의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5일에 6대 정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16일에는 한 대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행이 완전 급감했습니다. 지지난주 주말에는 31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6대밖에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운임비가 또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게 전쟁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요건이 돼 버리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하이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요. 전쟁이 3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13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이 해상 운임, 해운에서는 실적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운주들 움직임까지 같이 챙겨봤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유가가 이제 오른 건 알겠는데 원유주보다도 해운주들이 특히나 더 강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흥하해운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왔는데 네. 일단은 석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튀기보다는 일단 그 전에 미리 해운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화물선을 때려버리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우회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유가 관련된 종목보다는 해운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거의 6대밖에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해운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를 봤을 때는 해운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네. HMM, 페노션 이런 것들이 좀 급등하면서 수급이 또 형성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제가 이제 뭐 앞서서 네. 아까 전에 그 5시에 종목 진단을 할 때도 우리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떻게 됐든 6,400에서 7,400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7,400을 뚫을 만한 재료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걸 뚫어버려서 상방으로 더 밀어 올릴 만한 재료가 지금 없어요. 거기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나오죠. 관세 더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다가 공장해라 이렇게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이 조금 유가 대신에 해운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수급이 또 형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테마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 네. 이건 철저하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보실까요, 지금?
기간 말씀이시죠? 네, 기간이 좀 약간 구체적으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일단 뭐 5만에도 지금 뭐 때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간은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8월 안으로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협상이든 휴전을 더 늘린다든지 또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봉쇄를 또 푼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란이랑 미국 간에 계속 마찰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발언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월에서 한 9월 중순 전까지는, 근데 이게 안 맞춰져요. 네, 그렇죠. 계속 빨리 끝날 거다. 제가 3월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5월에 끝날 겁니다 했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네. 쉽지가 않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이 이란과 미국 간의 대화가 좀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이 마지막 단서 그리고 내일 장의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죠. 지난주 화요일에 해트트릭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오늘 장에서의 잠시 뒤에 히든조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가장 누구보다 먼저 8시 1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전일 미증시 마감부터 국장에 대한 전략까지 매일 아침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